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다연 소속의 한국보험보상센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기대여명 초과와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기대여명인데요. 기대여명이라는 건 예상되는 생존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로 인해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기대여명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있었던 사건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2002년에 자동차 사고를 당해 사지마비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의사들은 이분이 더 이상 5년을 살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즉 기대여명은 약 5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그 예상을 깨고 2007년을 넘겨 2016년까지 9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기대여명 시점과 실제 생존 시점 표시, 그럼 예상보다 더 오래 살아 계시니까 이분의 가족들은 추가로 발생한 치료비나 간병비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기대여명이 초과된 후에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가 큰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는 기대여명이 초과된 2007년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말하는데요. 즉 2007년을 넘겨서 2012년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버렸다고 본 것입니다. 그 결과 2012년에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배상금 지급 방식에 있었습니다. 원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정기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일시금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돈을 한 번에 받았지만 정기금은 일정 기간 동안 매달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 정기금으로 받았다면 기대여명이 초과된 기간 동안 추가적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기대여명을 초과한 생존 기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배상금을 받을 때 일시금과 정기금의 차이도 중요하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기억해 주세요. 추가적인 법적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보험 분쟁에는 전문적인 법률사무소 한국보험보상센터